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동양 철학의 거목이죠. 맹자의 생각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두 가지를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 그러니까 맹자가 말한 은택이라는 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 하는 문제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스승 없이 혼자 배우는 것, 이 사숙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죠. 그렇죠. 오늘 이걸 통해서 영향력이나 배움의 본질에 대한 맹자의 통찰을 얻어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맹자 얘기를 보면 좀 놀라운데요. 좋은 영향력이든 아니면 나쁜 영향력이든요. 딱 5세대만 지나면 그 힘이 사라진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네, 상당히 구체적이죠. 여기서 이제 은택, 적이라고 할 때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혜택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랄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남기는 어떤 무형의 분위기나 영향력, 유산 이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약간 그 집안의 가풍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150년 정도라는 생각보다 꽤 명확한 유효기간을 딱 제시한 셈이에요. 150년, 5세대. 왜 하필 5세대였을까요? 그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맹자는 이걸 당시 어떤 사회제도, 특히 친족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는 걸 반영한 상례제도랑 연결을 시켰습니다. 상례요. 제사 지내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네, 맞아요. 옛날에 오복제도라고 있었잖아요.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5대조까지의 조상에게는 제사를 지내지만 그 이상이 되면 사실상 남처럼 여겨지기 시작하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4세대 정도 되면 상목도 아주 엷은 걸 입고 예를 다해가고 5세대가 되면 그마저도 더 간소화되면서 혈연적인 유대감이나 기억이 아주 희미해지는 거죠. 기억이 희미해진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 선대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 그 남겨진 흔적, 유택이라는 것도 결국 직접적인 관계와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통찰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어떤 영향력이든 결국은 시간과 함께 희미해진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전환이 있잖아요. 네, 바로 사숙 이야기죠. 맞아요. 맹자 본인은 사실 공자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네, 시대가 좀 차이가 나죠.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숙이라는 개념을 딱 제시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사숙이라는 말, 글자 그대로 보면 사사로이, 그러니까 혼자서, 남몰래, 본받는다, 숙, 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직접 배우지 않고 혼자서 본받는다. 네, 그러니까 스승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어떤 도나 사상, 학문을 간접적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배우고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아주 주체적인 학습 태도를 말합니다. 맹자는 그럼 누구를 통해 공자를 사숙했다고 하나요? 보통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제자들을 통해서 공자의 학문을 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자가 돌아가시고 한 100년 정도 뒤의 사람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은택은 5세대, 한 150년이면 사라지는데 사숙은 그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맹자가 나는 공자를 사숙했다라고 말한 게 이게 그냥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겸손의 표현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공자라는 한 개인의 직접적인 영향력, 즉 은택은 시간이 흘러서 희미해졌을지는 몰라도 그분이 남긴 사상과 철학, 그 도 자체는 후대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사숙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와, 단순히 배우는 걸 넘어서서 그 도를 잇겠다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성현의 도를 내가 이어받아서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주체적인 학습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남겼느냐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후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익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맹자는 개인의 직접적인 영향력인 은택은 한 150년 정도로 비교적 명확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사상이나 가르침은 후대의 주체적인 배움, 즉 사숙을 통해서 시대를 넘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영향력의 유한함과 배움의 무한한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통찰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맹자의 시각을 오늘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시간 속에서 결국 희미해질 운명이라면, 그리고 사속처럼 간접적인 학습과 계승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열쇠라면요. 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장 의미 있고 또 지속적인 영향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가치를 다음 세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정해진 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과 경험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맹자왈 군자 지택도 오세이 참이요 소인 지택도 오세이 참이니라 대근 유언 육풍 여운야라 부자상계 위일세요 30년이 역위일세라 참은 전ля라 대략 군자 소인지택이 오세이 전ля라 양시왈 사세이 사님 혹지궁야우 오세 탄문이니 세라고 읽어요. 세통성야오 육세엔 진속이 가르이라 복궁즉 유택이 친미고롬 오세이 참이니라 여미득 위궁자 도야나 여는 사숙저 인야루라 사는 유철야오 수근 선야님 이시 이위 방언이라니 시야람 이는 위차사지 도야라 자궁자 줄로 지맹자 유량시 방백사십여 년이 맹자 이노하시님 현즉 맹자 지생이 거궁자 미백년야람 고로 맹자의 언여수 미득 진수어버 공자지문이남 연이나 성인지택이 상존이라 요요능 전기학자님 고로 아이특문 공자지 두어이니 사철 이선기신이라 하시님 개추존 공자이 자겸지사야람 자는 우승상 삼장 역서순우 지어주공이 이시종지현임 기사일수겸이나 연이나 기수이 자임지중은 역유부득이 사자의란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쭉 성인들의 일화를 말씀을 쭉 하고 나서 이젠 맹자 당신의 일을 갖다 대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맹자왈 군자지택도 오세이 참이요. 이 참자는 벨참자로 끊어진다는 뜻이지요. 군자지택도, 군자의 혜택도 오세이 참이요. 이게 5대가 가면, 이 세자는 세대 차이 난다 할 때 세자예요. 5세가 가면 끊어지고, 소인지택도 오세이 참이라. 소인의 그 혜택도 5세가 지나면 끊기게 되더라. 여기 군자지택, 소인지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자는 어찌 보면 큰 벼슬을 해서 힘이 많이 퍼지는 그런 분으로 볼 수 있고, 소인은 작은 관리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택은 유, 언, 유풍, 여운야라. 여기 혜택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택자는 유풍, 여운이니까 그때부터 내려왔던 풍속이라든지 여운이라는 게 있죠. 여운을 말한다. 부자, 상계, 위, 일세요. 부자가 서로 이을계자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일세가 되고, 대략 30살쯤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으니까 30년이 역위 일세라. 30년을 또한 일세가 되더라. 30년을 대체로 일세라고 하더라 이거죠. 참은 절야라. 참이라는 것은 끊어질 절자의 뜻과 같더라. 대략 군자 소인지택이 대략적으로 군자와 소인들의 그 유풍과 여운이 5세의 절야라. 한 5세대쯤 가면 다 사라지더라 이거죠. 예, 그 부자가 망하면 뭐 3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3대 의원 이런 집 말씀 들었죠? 한의사를 옛날에 두고 한 말인데 3대가 의원 역할을 했던 집에 가야 그 집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비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는 3세니까 이거는 5세니까 5대는 한참 멀지. 5세쯤 가면 다 유품이 사라지더라 그 말이죠. 양씨왈 4세의 산이 그 사마복, 옛날에는 심화복이라고도 하던데요. 4대가 흘러가면 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상복 입는 제도를 갖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세가 지나면 그 사마복을 입으니 복지 궁야요. 그 복을 입는 것이 이제 궁하게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3년상을 치를 때, 즉 3년상이면 만 2년을 치르는데 그 중에서 자식들은 당연히 3년 동안 같이 있고요. 또 대공복, 소공복, 사마복 이렇게 여기 있어요. 대공복을 입는 친척들은 9개월 동안 그 상복을 같이 입어주고, 소공복을 입는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상복을 같이 입어주고, 사마복은 3개월 동안 입어주는데, 이 사마복이 그 뒤에 나와 있지만 3종 형제입니다. 3종 형제들은 사마복을 입더라. 거기 그 55쪽에 보면 뒤에 나와 있어요. 그 종형제들은 대공복이니까 9개월 동안 복을 입어주고, 그 다음에 제종은 6개월, 그 다음에 3종은 3개월 동안 입더라. 그 말이죠. 5세 단문이니 이 단자하고 문자를, 단문이라는 것은 위통을 벗어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벗고서 이쪽에 위통 하나를 내놓지요. 한쪽 어깨를. 그렇게 입는 것이 단문이에요. 그러니까 5세 단문이니 5대주쯤 이렇게 5대면 뭡니까? 10촌인가요? 10촌쯤 가면은 단문을 하게 되니 쇠 동성야오. 이 살자가 아니라 쇠자예요. 동성이 점차로 쇠퇴를 하고 있는 거다. 6세엔 친속이 가리라. 6대주가 지나가면
12촌이죠. 12촌쯤 갈라지면 친척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다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 5세에 끊어진다라는 말을 방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동고조를 8촌이라고 하죠. 동고조 8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3종이에요. 3종은 아까 말한 대로 그 3개월 복을 입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 동고조 8촌 이외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복, 궁즉, 유택이, 친리라,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복을 입어주는 그것이 다 분진하게 되면 유택이, 남겨진 혜택이 친리라, 점점점 사라지고, 이제 세미해지게 되더라. 고로 5세의 참이니라. 5대가 흘러가면 다 끊긴다라고 했다. 이제 앞에 요 말은 별 의미가 없고요. 실제는 57쪽에 있는 요 말을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여, 미득, 위, 공자, 도야나, 여는 사, 숙, 저인, 야로라. 나여자죠. 맹자 당신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미득, 위, 공자, 도. 이 도자는 생도라고 해서 제자를 도라고 하죠. 내가 공자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으나, 직접 배우지는 못했으나, 나는 사숙저인이라. 나는 사사로이 남에게서 이렇게 전해 들어서, 그죠? 공자님의 제자의 제자한테 들은 거거든요, 맹자가. 근데 그 다른 사람에게 듣고서 착하게 행실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사숙이라는 말을 써요. 사숙이라는 것은 직접 내 그분의 제자가 아니고 제자의 제자, 이런 경우를 사숙이라고 합니다. 사는 절자예요. 절자는 이게 훔칠절, 도둑질할 절자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몰래, 극히 라는 겸사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숙자는 착할 선자의 뜻인데 흔히 우리 여학생들 이름, 여자들 이름에 숙자를 쓰면 너 무슨 숙자 쓰니? 그럼 맑을숙, 맑을숙이 아니라 착할 숙자로 쓴 겁니다. 그렇게. 숙은 선냐니 착하다는 뜻이니 이씨 이위 방언이라 하니 시하라. 이씨가 이위라는 말은 생각하다, 뭐뭐로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방언이라고 하니, 방언이라고 생각하니 시하라. 이 시자는 오르시자의 뜻이죠. 방언인가 보다. 그 얘기예요. 이는 위 자사지 도야라 사숙저인 할 때 인자를 풀이한 거죠. 그 사람은 자사지 도야라. 자사의 제자들이었다. 여기 주석을 가지고 보면은 맹자는 자사한테 직접 배운 것도 아니고 자사의 제자한테 배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연대를 따져본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자, 공자, 졸로, 지, 맹자, 유량시, 방 140여 년이 맹자 이노하시니. 자자는 붙어 자자예요. 지자는 까지 지자고. 자, 공자, 졸로, 지.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돌아가신 대로부터 지, 맹자, 유량시. 맹자가 양자는 양나라지요. 양해왕 만나고 그랬었죠. 양나라에서 유람을 할 때까지 방 140여 년이 바야흐로 140여 년쯤 되는데 맹자 이노하시니 그때 맹자께서는 이미 노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불원척 일해하시니 그랬잖아요. 이미 노인이 되셨으니 연즉 그렇다면 맹자 지생이 거 공자 미 백년여라. 그러니 맹자가 생활하셨던 것이 거 공자 미 백년, 공자까지의 그 거리가, 시간적인 시차가 미 백년여라, 100년이 되지 않더라 이거죠. 고로 맹자 언 여수 미득 친수어보 공자지문이라. 그러므로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록 친히, 친자는 직접 그런 뜻이죠. 직접 공자님의 문화에서 수업을 받지는 못했으나 연이나 그러나 성인지택이 상존이라. 이 혜택은 공자님처럼 훌륭한 분의 혜택도
5세가 되면 끊긴다 했잖아요. 5, 3, 15, 150년쯤 되면 끊긴다 했어요. 근데 지금 실제는 공자와 맹자의 그 생존 연대로 볼 때 100년이 안 되더라. 그 얘기잖아요. 연이라 그러나 성인지택이 상존이라.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성인의 혜택이 상존 여전히 남아있었다. 100년이 안 되니까. 능 전기 학자니 오히려 능히 그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있었으니 고로 득문 공자지도 어이니 사절 이선 기신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내가 공자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서 배워서 사사로이 몰래, 그죠? 사사로이 몰래 그 몸을 잘 가졌다라고 하니. 이게 사숙을 이렇게 풀이한 거죠. 그러니 개 추준 공자의 자겸기사이라. 이것은 아마도 공자님을 추존하면서 스스로 겸양으로 한 말이더라 이거죠. 차는 우, 승, 상, 삼장, 역서, 순우, 지어, 주공이 이시 종지하시니. 이것은 또 위에서 말한 3장, 3장 쭉 연거푸이어서요. 3장에 역서, 순우. 역서라는 것은 낱낱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서술했지요. 그죠? 순임금 일도 써놨고, 우임금 일도 써놨고. 지어, 추공이. 그 추는 주공이고요. 공은 공자예요. 주공과 공자의 일에 이르기까지 다 써놨고, 이시종지하니. 이렇게 한 말씀으로써 매듭을 지었으니, 마무리를 했으니, 기사수겸이나 그 말씀은 비록 겸사로 했지만, 연이나 기소이 자임지중은, 그러나 그 당신이, 즉 맹자 당신이 소위 자임지중, 스스로 책임이라고 여긴 것의 중요함은, 그 무거운 것은,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것은 역유 부득이 사자이라. 또한 그 사양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맹자는 공자 이후에 그 위에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주공, 공자 이분들의 도를 스스로 책임감으로 느끼고 소명이라고 하나요? 사명감이라고 하나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사양이 안 되더라 이거죠. 말은 겸사를 했지만 실제는 그분들이 도통을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 그 말이죠.